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번 원더우먼 영화를 한번 기점으로 해서 시대 분석을 할까 합니다. 네, 이 시대는 뭐 이번 시대가 아니라 예전에 인류 실험할 때 거의 뭐 시대 막바지가 됐을 때 그때 한번 사례인데요. 여기서 보면 주인공이 뭐 키워드를 하나 잡아보면 그냥 딱 단순 명료하죠. 원더우먼. 원더우먼이라는 초인적인 여성이 이게 주인공으로 나오죠. 자,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그 양반은, 먼저 이게 답부터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 나오는 원더우먼이라는 이 여성은 정확히 다 9차원 존재예요. 9차원 존재예요. 그 9차원 존재, 인간계 내려오고 신기해 보니까 막 여자들만 있더만 9차원 존재는 다 여자 아니에요. 이게 틀려요. 좀 이게 영화에서 이제 저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신기해서 이제 이게 보면 이게 여기 지구로 와가지고 이제 저기 막 싸움을 하잖아요. 원더우먼이요. 그럼 신기해서 보면 막 약간 좀, 이게 아마존 여전사 같이 뭐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천신계예요. 약간 이제 저기 밑에 나와서 이제 그 2차 대전이나 이제 이런 거는 여기 이제 지구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이게 여자들만 있는 그 행성 있잖아요. 거기는 천신계. 정확히 따지자면 우리 저기 그 12종족 중에서 닭종족이에요, 거기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닭종족이 그냥 아마존 여전사로 그냥 이렇게 유명해요. 그냥 여전사 종족이야. 예전에 닭종족은 저기 그래도 남자도 있다던데 그 10%가 남자라면서 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아마 저기 그를 여자만 있는 여전사라는 그 이미지를 좀 강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남자들 다 뺀 것 같은데 대부분의 저기 닭종족의 천신 쪽은 닭종 12종족의 닭종족은 다 저기 90%가 여성이에요. 10%는 남성이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작가와 감독이 좀 이게 아마존 이게 여전사라는 좀 그 이미지를 더 각인시켜서 남자를 한 명도 안 보낸 것 같아요, 거기다. 있긴 있어요, 남자가. 그리고 여자들이 다 실질적으로 다 저기 다스리고 그래요. 좀 남자 같으면 좀 이런 말 하면 근데 남자 같은 약간 좀 이게 꼬봉 비슷하게 좀 이게 닭똥적 남성들한테 미안한데 닭똥적 남성들은 이게 거기서 힘을 못 써. 그냥 어떻게 하면 원래 얘네들이 닭동족이 예전에 토끼종족하고 비슷했어요. 닭동족 여기서 그냥 오리지널 여전사들 그러니까 거의 올 100%가 다 거의 99.99%올 100%가 토끼종족처럼 다 여자였어. 근데 여자밖에 없으니까 심심하고 좀 이게 성비가니까 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어쩌면 이게 어떻게 자체적으로 이제 혁명이 한번 일어나요. 남자들도 들여놓자고. 근데 똑같아. 토끼적고 지도자층들에서는 남자들은 아주 이거 악마하고 나쁜 놈이라고 이걸 아예 반대를 해. 지도자층에서 왕이나 황제나 지도자층에서. 근데 일반 이제 백성들은 이제 남자가 그립잖아. 그러면 남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어떻게 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나중에 지도자층하고 이제 거의 국민이 들어오자 이제 딜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한 게 10%의 인구의 10%까지 남자를 허용을 한다고 해요. 그 남자들 갖다 이민을 받아들여요. 다른 천신계로부터 이제 저기 봐가지고 이제 괜찮은 우리하고 좀 종족하고 잘 맞는 게 전사 같은 좀 이런 저기 여전사 종족이기 때문에 약간 전사들 기질이 있고 좀 약간 여자들을 잘 따르는 약간 기사도 정신이 있는 애들 여자들을 갖다가 존경을 하는 그런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스카우트를 해와요. 이민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구의 10%가 남자가 들어온 거예요. 언제적이냐고요? 태양계가 형성되기 한참 오래전의 사건이고 엄청 오래됐어요. 예전에 여자밖에 없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도 남자하고 같이 살고 싶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데모가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지도자층들이 저기 그걸 갖다가 이제 저기 어떻게 양보를 내요. 양보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10%를 국민 저기 뭐냐 닭종족의 10%는 남자를 채워 넣어요. 이제 90%가 여성이고. 요거부터 먼저 잡고 가야 돼, 이제 극상에. 그러니까 극상에 보면 나무도 있고 말도 타고 다니는데 그렇진 않아요. 예전에 말했지만 닭종족은 문명을 안 써요. 거의 선사 문명에 가까운 저거예요. 하지만 의류나 이런 기본적인 거, 이게
전쟁 물자는 최첨단 무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쟁 시에만 쓰지 평시에는 전혀 쓰질 않아. 그리고 어지간하면 저기 뭐냐 문명을 잘 안 써요. 여기는 의류 같은 거 이제 기본적인 이제 오랫동안 살아야 하고 인공자금 같은 거 이제 써서 이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쓰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보다도 더 우리 현대 지구에 있는 현대들이 이렇게 닭종족을 딱 보잖아요. 쟤네들 뭐야 원시인 아니야? 원시인 아니야? 딱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문명을 일부러 안 써요 얘네들은. 그럼 여기는 말도 없고 천신기가 이제 맞자면 말도 없고 식물도 없어요. 나무도 없고 여기 이제 극상에는 이제 그렇게 표현해서 하는데 행성이 횡해. 그럼 얘네들은 뭐냐? 전투 훈련을 해요. 몸으로 다지는 전사로서 전투 훈련을 해요. 이게 극상에 보면 막 유격 훈련이나 대련 훈련 같은 걸 막 매일마다 하죠. 그죠? 얘네들은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싸움을 잘해. 그래서 제가 아유 얘들은 싸나와가지고 닭종족 보면 얘네들 싸움 딱이다. 왜 닭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다. 아이씨. 네, 진짜 싸움 딱이 얘네들 다 만나고 봤는데 다 싸움 딱. 남자들도 기본적으로 싸움 딱 기질이 다 있어. 그 10%밖에. 얘네들 전사 종족이기 때문에 딱 보면 그냥 싸움 딱 기질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전사 종족이라도 이게 성향이 틀려요. 예를 들면 호랑이 종족 같은 거는 약간 장군 스타일이야 다들. 이게 좀 약간 보스 스타일. 요런 스타일이야 남자보다. 여성으로 태어나도 호랑이 종족은 딱 보면 대장군 스타일이래. 딱 하면 떡 가가지고 대장군 스타일이고 보스 스타일이야. 근데 닭종족은 딱 보면 대부분이 어떻게냐? 그러니까 싸움 딱 스타일이야. 근데 다 그렇지는 않은데 통계적으로 보면 다분하게 대부분이 다 그래.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여전사 종족이 또 하나 있어요. 지구에 말종족이 있어요. 말종족은 여기는 성비가 7대3이에요. 70%가 여성, 30%가 남자. 근데 말종족이 남성들도 만나먹고 여성들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약간 이게 화나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화나는 걸 나도 못 봤어요. 근데 이게 푸근해요, 사람들이. 이게 다 만나본데 푸근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푼숙기가 있다고 죠 우리말 좀 약간 허당끼 푼숙기 같이 있어요. 순진하면서도 허당끼가 푼숙기가 있어요. 근데 한 번 열받으면 이게 장난 아니야. 그래 보통 이게 말종족하고 이게 닭종족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닭종족이 말종족을 언니처럼 잘 따라요. 이게 보면. 근데 말종족이, 이게 닭종족은 좀 생각이 짧아. 조금만 열받으면 그냥 버럭 화내. 그냥 앵그리버드처럼, 그냥 앵그리버드 그 자체야, 얘네들은. 앵그리버드처럼 조금만 화나게 하잖아. 하고 화내. 근데 말종족도 같은 이게 여전사 종족인데, 약간 차분하면서 생각을 하고, 이게 좀 약간 상대방을 배려를 하는 게 있어. 그럼 닭종족 없나요? 닭종족은 자기를 갖다가 좀 건들잖아요. 그냥 바로 그냥 응집을 이게 닭종족의 성격이에요. 근데 말종족은 차분해. 내가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다 이게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말종족이 이게 완전히 12종족에서 영향력권에서 완전히 밀려가지고 그 지구 티켓이 그렇게 많잖아요. 특히 대한민국 티켓은 VVIP 티켓은 얼마 못 구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말종족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말종족 되게 많이 못 봤어요. 이게 말종족 여설들을 보면 약간 허당기가 있고 품숙기가 있는데 그리고 약간 푸근해요. 이게 배려심도 있고 선해. 제가 보니까. 근데 이 양반들이 화나는 걸 못 봤는데 한 번 화나면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닭종족은 그냥 바로 깨게. 근데 이번 여기 지구 인류 같은 경우에는 12종족이 이게 완전 밀려버렸어. 12종족에서 영향권에서 완전히 밀려버렸어. 그래서 예전에 이 두 종족은 이게 이게 뱀 종족하고 제가 염소 종족 두 종족은 얘네들은 12종족에서 빼도 될 정도로 영향력이 너무 엄청나게 미비해. 얘네들 다음으로 영향력이 없어요. 이제 개종족은 사람 수가 적을 뿐이지 현대 사이버 공간에서 이게 하는 일이 엄청나기 때문에 영향력이 생각보다 커요. 사람 수가 적을 뿐이지 그 인구 수가 적을 뿐이지 굉장히 귀할 뿐이지 이게 말종족이 그 다음으로 영향력이 없어. 세 번째로 영향력이 없어. 12종족에서. 그래서 영향력이 없는 종족들의 특징이 뭐냐? 여기 지구에 입장권을 구하지를 못했어. 그래서 특히 VVIP 대한민국 입장권을 많이 못 구해요. 그래서 말종족 같은 게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닭종족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대에 영향력을 많이 이게 행사를 했어요. 닭종족 같은 게는 이게 보면 닭종족이 세운 나라들이 있어요. 제국 나라들이 몇 개. 그게 뭐냐? 닭종족이 세운 나라들이나 부족들은 딱 보면 틀려. 어떻게 틀리냐? 퉁박해. 묵뚝뚝이가 퉁박해가지고 싸움은 잘해. 자, 히트 줄게요. 자, 이 강의 끝날 때쯤에 한번 제가 이제 그 답을 말할 거예요. 자, 닭종족이 이게 이번 인류에서 세운 나라가 있어요. 예전에 중원을 따자면 옛날 은나라죠. 은나라는 소종족이 세워놨고 주나라는 토끼종족하고 쥐종족이 동맹해가지고 또 세운 나라가 주나라예요. 우리나라 같은 예전에 설명했는데 신라가 소종족이 세운 나라예요. 그 종족의 성향이 뚜렷한 그 나라들이 있고, 이종족, 여러 종족이 같이 합세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합세해서 세운 나라들이야. 근데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옛날 신라가 소종족이 세운 나라예요. 소종족의 그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소종족이 세운 나라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신라가 성골제, 진골, 이게 골품제가 있잖아. 이게 혈통이 굉장히 세, 소종족의 특징이. 그리고 이게 닭종족이 이제 여기서 이제 퀴즈를 하나 낼게요. 자, 닭종족이 인류 역사상, 이게 보면, 닭종족이 이게 세워가지고 닭종족이 거의 다스린 나라가 있어. 이번 지금까지 있어요. 크게 두 나라야. 근데 다른 작은 나라도 있는데 거기는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큰 두 나라야. 다 유명한 나라예요. 알아. 자, 그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이게 닭종족이 세는 나라야. 자, 첫 번째 히트.